대한철인 3종 협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과 여자 선수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남자 선수에 대해서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 선수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그 의사 면허가 없었다는 팀 닥터로 불린 사람에 대해서는 협회 소속이 아니어서요.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명예훼손 등으로 협회가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철인 3종협회가 7시간 가까이 진행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어젯밤 발표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장 장모 씨와 경주시 소속 철인 3종 김모 감독을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선배 김모 씨에 대해서는 선수 자격 10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최 선수가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입니다. 최 선수의 동료들도 추가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맞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 감독과 두 선수를 불러 각각 2시간, 1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상습 폭행과 폭언 의혹을 꾸준히 부인해왔고 어제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공정위는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았고요. 반면 두 선수 진술은 녹취와 영상 등 증거 자료로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고 최유긴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김 감독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태만 등 혐의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팀 닥터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팀 내 폭행과 성추행 등 의혹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 협회는 공정위 조사 내용과 증거 자료를 보내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 대선 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비건 부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올지 주목됩니다. 일단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전하면서 북한의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군용기를 타고 오늘 오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이어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합니다. 이 자리에선 오랫동안 소강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G7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도 회의를 하는데 이후 약식 브리핑을 열고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은 판을 새롭게 짤 의지가 없다며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6일 비건 부장관의 한일 방문 일정을 전하며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비핵화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건 부장관은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한편 군사행동을 억제시키는 메시지도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청와대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새로 꾸려진 안보라인과 상견례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인영 후보자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문제 삼았습니다. 목표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이기 때문에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금강산 개별 관광이나 인도적 보건 협력 등 대북 제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업들은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인도적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지만 한미 워킹그룹에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제재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 소 달구지로 싣고 가야 하느냐는 푸념도 나왔는데 이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를 되살리기 위한 카드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언급한 스몰딜 구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변에 핵시설을 프로스해서 좀 폭발을 하고 거기에 행동 대 행동으로 미국도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우리가 하는 그런 돌파구라도 만들어야만이 트럼프도 살 수 있고 김정은도 살 수 있고.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일정 부분 이룬 합의를 토대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송환을 피했죠.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외신들은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손정우의 혐의에 대해 국제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받게 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고도 했지만 결국 송환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남은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대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 한국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라 비커 BBC 특파원은 트위터에 손 씨가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에게 구형된 형량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검찰이 절도 전과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한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엔 오늘 오전 7시 기준 27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3만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무해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는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상식에 반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또다시 대규모 장외 선거 유세에 나섭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면 전체 인구의 약 1%가량이 감염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2만 명으로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입니다. 미 존스 홉킨스대 기준으로는 291만 명, 역시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확진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32개 주에서 확진자가 전주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감소한 지역은 4개 주 정도입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등은 부분적으로 식당 문을 다시 닫는 등 경제 재개 조치를 잇따라 되돌리거나 자택 대기령 재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병원이 곧 포화 상태에 다다를 것이라는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려도 무해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죠. 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상식의 문제가 정치적 발언이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 확산의 공모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말입니다. Just wear the mask and say to the American people, this is real and it's a problem and we have to do our part. 네, 백악관의 반응도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있습니까?
네, 맥커너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얘기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맥커너니 대변인의 말입니다. What the president was pointing to, and I'm glad you brought it up, was a factual statement, one that is rooted in science, and one that was pointing out the fact that mortality in this country is very low. 맥커너니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내 사망률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보다도 훨씬 낮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53만 명의 4분의 1입니다. 또 보건당국 자료를 보면 치사율이 4.6%에 이르고 무증상자는 전체 감염자의 35%에 불과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뉴햄프셔주에서 또다시 대규모 장외 유세에 나설 계획이어서 캠프 측은 감염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할 국정과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추가 대책들이 나오게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건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 압박을 높이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끌어올려서 투기를 막겠다는 방안인데요. 특히 부작용이 이어졌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이번에 대폭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여당 회의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꺼내들겠다고 공개 예고한 칼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정부 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일지라도 갭 투자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걸로도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후 집값 폭등에 입장을 재정비한 겁니다.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고위급 회동에선 취득세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주택자의 고가 부동산 매입 시 최대 15% 취득세를 매기는 영국 모델이나 2주택부터는 취득세를 12% 이상으로 하는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여권 내에서는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8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보유세와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든 조세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다주택자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걸로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미래통합당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비판을 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신뢰를 잃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현상, 이 현상이 공포 구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급 대책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3기 신도시가 아직 땅도 파지 않았는데 4기 신도시 후보지가 물망에 오르면서 토지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잡기 위한 신도시 정책이 오히려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전 청약을 앞당기겠다고 했더니 청약권을 받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근처로 이사하는 전세 수요가 폭증을 하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통합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이토록 실패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회의를 마친 김종희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종부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하는 소리라며 1주택자만 벌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문을 닫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소식은 코로나 여파의 한 상징이었죠.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수도 제한을 했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문이 넉 달 만에 다시 열린 현지 시간 6일, 입장이 시작되자 박수까지 쏟아집니다. 모나리자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관람객, 거리 두기를 호소하는 안내판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박물관 측이 시간당 입장객을 500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해 내부는 평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Alors aujourd'hui, en tout, de toute la journée, 7000 personnes. C'est-à-dire qu'on est à peu près, oui, d'habitude, on accueille plus de 30 000 personnes dans la journée. Ce musée, il est très très grand, donc on peut le visiter de manière tout à fait certaine, sécurisée. 루브르 박물관은 문을 열었지만 프랑스 관광 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 가이드들은 재개장 첫날 박물관 근처에서 모나리자 그림을 든 채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La fermeture des musées, la fermeture des frontières, la clientèle dont on dépend ne peut pas venir et on se retrouve sans métier. 한편 프랑스 남서부 바요네서는 50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타려는 사람들을 제지하다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경찰은 5명을 체포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했고 미국에서는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나라에 오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이번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오는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역시 미국과 맞이 앉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같은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북측의 카운터파트 격인 최선희 제1부상이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4일에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비건이 한국을 찾는 오늘 북한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때 아닌 때 떠오른 북미 정상회담 설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앞서 우리의 입장을 전했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권 국장은 남측을 겨냥해서도 중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요. 그는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며 이처럼 자꾸만 불쑥불쑥 때를 모르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 관계만 더더욱 망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는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에 일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또 있었죠. 아빠가 확진을 받고 또 3살 딸이 확진을 받고요. 엄마까지 감염이 된 사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 의료원 격리병실에서 3살배기 딸과 함께 입원했던 35세 여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에 확진된 딸과 함께 입원해서 치료를 도왔는데요. 딸을 돌보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도 지난달 29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는데 전날 확진된 노원구 환자와 같은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 5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빠에서 딸 그리고 엄마 순으로 일가족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새로 전해진 소식들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영향이 있을 소식입니다.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비자가 취소될 거라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만 받는 거면 미국에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를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가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IC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이 미국을 떠나거나 또 출석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미 대학들은 가을 학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하버드대와 프리스턴대의 경우는 가을 학기에 절반 이하의 학부생에게만 캠퍼스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는 가을 학기 학비로 우리 돈 5,900만 원에 이르는 수업료는 할인해주지 않기로 했고 프리스턴대는 학비를 1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또 과학계가 주목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변한 눈 얘기죠? 네, 이 분홍색 눈은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과 연결된 프레세나 빙하에서 목격됐습니다. 이탈리아 과학계는 조류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류로 인해서 빙하가 빨리 녹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빙하는 태양 복사열의 80%를 대기로 반사하는데 조류가 나타나면 빙하가 거무스름하게 변색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더 빨리 녹게 됩니다. 과학계는 인간의 활동과 더불어서 이 기후 변화가 조류 분포의 확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수년간 이어온 보툴리늄 균주 분쟁에 대해서 미국에서 예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툴리눔 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데요. 메디톡스는 최근 국내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신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서 벼랑 끝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